네, 안녕하세요. 간세사 1차 무역영어를 담당하는 최다희 간세사입니다. 네, 오늘은 간세사 1차 무역영어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역영어 1차 시험에서 어떠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무역영어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저와 함께 하는 수업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시험 과목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간세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이제 구분되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1차 시험은 간세법과 이제 무역영어, 그리고 내국소유세법과 그리고 회계학, 이렇게 네 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차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평균 수험 기간이 이제 6개월 또는 이제 빠르신 분들은 3, 4개월 만에 합격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포기하지 않고 짧은 기간 내에도 열심히 전략적으로 공부하신다고 하시면 1차 합격은 어렵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면 원하시는 성과를 반드시 얻으실 수 있겠고요. 저와 함께하는 과목은 여기 1교시 때 이제 1교시 때 치르는 무역영어라는 과목입니다. 무역영어 과목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간세법이라는 과목과 함께 1교시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객관식 시험 특성상 객관식 오지 선택형의 시험 특성상 모든 것을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험 과목에서 문제집 같은 경우는 간세법과 무역영어 같이 나오는데 간세법이 앞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인데 이것을 둘 중에 가장 잘하시는 부분을 빨리 푸셔야 돼요. 빨리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오래 걸리신다, 좀 정답률이 낮다라는 과목에 시간을 배분을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분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간세법 40분, 무역영어 40분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학습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세사 1차 시험에서 무역영어 점수가 가장 잘 나왔고 이제 나름 이제 무역영어 부분이 가장 이제 전략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역영어 같은 경우는 실제 40분을 다 소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처음 푸시는 분들은 이제 무역영어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가 다 영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양도 좀 방대한 편이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와 함께 같이 이제 뭐 짧게는 3개월, 이제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하시다 보면 충분히 저와 같이 40분 이내에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세법과 무역영어 공부하실 때 내가 전략적으로 가져갈 게 뭐냐라는 걸 먼저 정하시고, 그리고 무역영어는 일단 40분 안에 그 40문제를 다 풀고 마킹까지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가시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속도는 지금 당장 조바심을 가지고 가져가실 분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시간 내에 조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이제 기본 이론을 수강하려는 수험생분들은 지금 시간 내에 풀지는 못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80분이라고 하지만 둘 중에 좀 더 자신 있는 과목에 적게 시간을 투입하고 나머지 건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해서 꼼꼼하게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역영어 같은 경우는 최대 40분 안에 마킹까지 끝내는 거를 저와 함께 목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 반부터 10시 50분까지 요 이제 80문항을 푸시면 됩니다. 무역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비전공자분들께서는 영어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무역영어는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영어 실력보다는 이제 무역에 대해서 얼마나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못한다, 영어 자신 없다라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이제 교재를 해독수를 늘려나가고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가다 보면 어느 정도의 정상 합격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시험 전략 부분입니다. 이 전략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식 시험이다. 그리고 이제 객관식 시험이다. 그리고 오지 선택형이다. 그리고 실제로 한 교시에 이제 두 과목을 함께 본다. 라는 점을 개인적으로는 전략 부분에서 많이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1교시와 2교시 과목을 보면 2교시 과목들은 2차 시험과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근데 1차 과목 이제 1교시에 그 이제 간세법과
무역 영어 과목을 보면 이것들은 결국에는 2차 시험에도 가져가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1교시에 푸는 문제들을 가장 고득점을 받자. 그 다음에 2차 시험에서도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꼼꼼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좀 정확성을 키우실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이제 확신을 가지려면 그 부분에 대한 출제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강의를 통해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상 그런 기출들을 다 보다 보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문제가 나오겠다라는 걸 체득하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강의를 듣는 이유는 이제 기본 개념을 다지는 면도 있지만 기출에서 어떠한 것들을 봐야지만 시험에서 정답수를 높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연간 기출을 다 분석하고 이런 부분에 기출 포인트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 위주로 외워주세요라고 해서 좀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확성을 키우실 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 정확성을 키워야 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회독수를 늘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역영어 시험은 그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이게 2차 시험에도 가져가긴 하지만 1차 시험에서도 그 무역 전체에 대한 기본 개념과 그리고 각종의 이제 국제 규범 그리고 협약들을 다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시험 때부터 완전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건 저는 지향하는 편입니다. 1차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기본기를 다지신 다음에 객관식 시험 특성상 그 문제에 맞춰서 5개 중에 정답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바는 어떤 거고, 이 협약이 원하는 목적, 이 조항에 대한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알면 무조건 좋은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본 수업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해드릴 거지만 그것을 외우시는 건 2차 가서 자연스럽게 외워지시거든요. 그때 활용하시는 거지 1차 시험에서 객관식 시험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고, 단순히 해독수를 늘리면서 그 협약과 익숙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3대 협약이 있거든요. 이제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CISG, UCP, 인코텀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이것이 그 실제 무역영어 이제 기출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3대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독수를 최소 4회 이상은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처음 봤을 때는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많고, 이해를 하면서 해독수를 늘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하지만 저랑 같이 이제 기본 수업을 한번 들으시면 일단 1차적으로 이제 해독수가 되고, 복습하시다 보면 2차, 그리고 문제풀이 하다 보면 3차,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제 복습하다 보면 4차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 외에 안 외워지는 부분들을 이제 직접 해독수를 어떠한 부분, 이제 어떤 협약에 좀 더 늘려야겠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편차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본 수업에서는 복습과 예습 포함해서 2, 3회독 정도는 하실 수 있게끔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랑 이제 기출풀이를 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1, 2회독을 더 하다 보면 이 해독수가 늘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아도 익숙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직감들이 이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영어 시험에 중요한 거는 정확성과 해독수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시험을 틀린 그림 찾기처럼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틀린 그림 찾기가 뭔지라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이제 회독수와 정확성이 기반이 되었을 때 틀린 그림 찾기를 통해서 정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해독수를 늘리다 보면 자연스러워지는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이제 5번까지 있는데 1번에서 좀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정확성을 키우셔야 되고, 해독수가 이미 바탕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확성까지 이제 바탕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기출 포인트들을 챙겨서 틀린 그림 찾기처럼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MI에서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이 많이 나왔다라는 걸 알고 시험에 접근하면 정말 빨리 푸실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틀린 그림 찾기처럼 전체 문장에서 선지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출제 포인트를 딱 찾아서 여기서 틀린 게 나올 것 같다라는 것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해독수와 정확성과 그리고 기출 포인트까지 다 받아가시면 자연스럽게 3번까지 체득할 수 있고, 3번에서 이제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시험 전략을 저는 짰었고,
이렇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90점 이상을 이제 담보할 수 있다라는 저만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사람들마다 공부 방법과 그리고 시험 전략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에는 이런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체득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기본 수업에서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지엽적인 부분까지 깊이 있게 알려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1차 시험의 합격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시험에서도 이제 공부를 깊이 있게 공부하실 때 1차 때 배웠던 내용이 생각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깊이와 그리고 이제 시험을 효율적으로 빨리 붙을 수 있도록 어떠한 부분에 출제 포인트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더 길게 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유인물 등을 통해서 그 책에 다루고 있지 않지만 실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 나중에 확인하시면 2차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보충해 가면서 저희는 이제 1차 시험에서 무역영어가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무역영어라는 시험이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시험을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랑 그 나중에 이제 시험 전일이 왔을 때 가장 이제 무역영어 시험이 배신하지 않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신다고 하시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